안녕하십니까. 경영언론 최정일입니다. 이번 시간은 제2주차 1교시예요. 제2장은 기업의 소유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1교시에는요 1절, 2절, 3절 공부할 거예요. 그러면 제1절 기업 형태와 분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기업 형태와 분류는 기업 형태 개념, 기업 형태 분류로 또한 구성되어 있어요.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기업 형태 개념인데요. 기업 형태의 의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의라 하면 경영체로서 기업이 취하는 종류나 양식 이렇게 되어 있고요. 기준에는 법률적 입장과 경제적 입장 두 가지로 또 구분해 놨네요. 법률적 입장, 민법 또는 상법 그랬어요. 이 민법이라 하면 아마도 상법, 공법과 서로 상반된 민법인 것 같고, 민법 속에는 뭐 증권거래법도 있고 교통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그 중에 하나 상법, 이 상거래법이겠죠. 에서 규제하는 법률적 형식을 기준으로 한 분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경제적인 입장이에요. 멋진 투자자가 기업에 돈을 투자하고 있죠. 돈을 주고 있어요. 이건 투자라고 봐야 되죠. 투자를 하는 경우가 있겠죠. 투자를 하게 되면 뭘 주나요? 배당을 주고 이익금, 수익금을 주겠죠. 또 이 멋진 신사가 여기에 또 노동력도 직원으로 들어가서 노동력도 제공하겠죠. 그럼 거기에 맞는 임금을 또 주겠죠. 경제적 입장 두 가지 봤습니다. 경제적 실체 면에서 분류도 돼 있어요. 사기업 있고 공기업 있고, 이 사기업이라 하면 회사기업, 예, 공기업, 공공기업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사기업에는 개인기업과 공동기업이 있어요. 개인기업은 단독기업 그러는데요. 아마도 이건 자영업을 말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자영업체를 말하는 것 같고, 공동기업에는 인적 공동기업과 물적 공동기업으로 돼 있어요. 인적 공동기업은 소수 집단, 우리 집안끼리 하는 경우, 친구랑 같이 하는 경우 이런 경우겠죠. 물적 공동기업은 다수 모르는 사람들 공고내서 채용해가지고 같이 일하는 경우가 이제 물적 공동기업, 다수 집단기업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공기업은 또 국영기업과 지방공영기업으로 또 구분하고 있나요? 국영기업, 지방공영기업. 국영기업에는 종속공기업, 순수 행정기업이 있고요. 비종속기업, 독립공기업으로 또 구분되어 있습니다. 뒤에 또 다 설명해줘요. 2장, 3장에서. 네. 지방공영기업에는 종속기업 있고 비종속기업 있고 독립공기업으로 또 구분되어 있어요. 역시 2장, 3장에서 또 다 설명해 주니까요. 차분차분 하도록 합시다. 지나갈게요. 법률적 형식면에서 또 분류를 해보고 있어요. 개인 상인, 자영업을 말하는 것 같아요. 자영. 뭐 옆집 아저씨가 아니면 작은 아버지, 큰 아버지가 뭐 할아버지가 사업하는 걸 말하는 거겠죠. 이모 고모 하는 거. 그 다음에 회사 기업에는 한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로도 구분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갈수록 더 규모가 크다라고 일반적으로 말할 수 있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조합기업이라고 있어요. 협동조합이 있고요. 민법상의 조합이 있고요. 상법상의 조합이 있고요. 그래요. 공사기업이 있어요. 특별법에 의한 공사, 정부회사, 특수회사, 공단 이렇게 쭉 있어요. 인천공항관리공단 이런 게 있죠. 그거는 각 항공, 공항을 다 말하는 걸 거고, 뭐 김포공항관리공단, 김해공항관리공단, 또 항구마다 또 있겠죠. 항구마다 뭐 인천항 뭐 관리공단 있겠죠. 공사, 한국도로공사, 뭐 전기통신공사, 뭐 주택공사, 토지공사 이런 걸 말하는 걸 거예요. 정부회사, 특수회사 요것도요 뒤에 또 자세하게 또 설명 또 해줍니다. 2장 3장에서 기대하시면 됩니다. 넘어갈까요? 너무 빠른가요? 진도가요? 뒤에 또 자세하게 설명 나오니까요. 지금 빨리빨리 가서 뒤에서 또 여러분께 차분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기업의 형태가 있어요.
회사 기업 형태. 한명회사, 합작회사, 유한회사가 있고요. 또 주식회사로 구분하고 있어요. 앞에서 규모면에서 한명회사, 합작회사, 유한회사가 있었고요. 주식회사가 있는데 왜 주식회사만 따로 띄어놨느냐? 그만큼 현대사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주식회사는 또 따로 여러분께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넘어가죠. 2절이에요. 이제 회사 기업이라 하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격을 갖는 사단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회사의 특징, 사단성, 상반되면 공단성 그러겠죠. 공단성, 사단성, 사적인 성격, 사단법인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까요? 네, 사단, 공단과 상반된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법인성, 법인의 기능을 가지고 있겠죠. 그 다음에 영리성, 돈 벌기 위해서 우리가 회사를 차린다 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의 특징 그러면 사단성, 법인성, 영리성. 우리 경영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뭐 이 정도는 뭐 샬 나올 걸로 저는 기대를 해봅니다. 지나갈까요? 진도가 빠른 건 아니겠죠? 여기서 조금 시간을 끌어볼까요? 한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가 있어요.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한명회사가 있고요. 합자회사가 있고요. 유한회사가 있어요. 그럼 한명회사가 무엇이냐? 2명 이상의 무한책임사원이에요. 2명 이상의. 여러분 아는 분의 아버지하고 작은 아버지가 같이 사업을 하는 거예요. 치킨집을 차렸어요. 아니면 두 친구끼리 또 이렇게 치킨집을 차렸어요. 두 사람이서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내가 60만 원밖에 없어요. 그래서 은행으로부터 40만 원을 빌렸어요. 40만 원은 대출 받은 거죠. 대출 받아서 사업했어요. 그래서 총 1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치킨집이 잘 될 줄 알았는데 그놈은 또 코로나19 때문에 장사가 안 돼서 쫄딱 망했어요. 다 날렸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내 돈 60만 원 날라갔죠. 그럼 대출받은 40만 원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어떻게 될까요? 갚아야 돼요. 은행에서 빌린 건 꼭 갚아야 돼요. 누가 갚아야 돼요? 두 사람이서 알아서 갚아야 되는 거겠죠. 그걸 무한책임사원이라고 그래요. 무한히 책임을 져야 돼요. 언제까지? 40만 원 다 갚을 때까지 무한히 책임을 지는 거예요. 인적회사고요. 출자 제한이 없어요. 두 사람이서 자본금 얼마나 할 거냐? 그럼 두 사람이서 알아서 하는 거예요. 현금으로 하든 뭐 신용으로 하든 재산 가지고 부동산으로 하든 네. 업무 진행 두 사람 모든 사원 두 사람이서 진행하는 거겠죠. 개인기업보다 더 많은 자본을 조달할 수 있다. 친족회사 성격이다. 혼자 하는 것보다는 둘이서 또는 세 명이서 하게 되면 친구 세 명이서 하게 되면 더 많은 자본 조달을 할 수가 있겠죠. 그겁니다. 한명회사 이해 가시죠? 이제 합자회사 합자회사를 보니까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옆에서 이 두 사람들을 지켜보던 또 한 사람이 보니까 아 쟤네들은 망한 이유가 있어. 배달을 안 했구나. 규모가 너무 작았어. 그래서 친구 두 명이서 A와 B 친구 두 명이서 역시나 60만 원 가지고 이 사람들은 좀 크게 좀 할까요? 네, 2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어요. 2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또 100만 원이 더 필요했어요. 그래서 100만 원을 은행에서 대출 받았어요. 이건 대출. 은행에서 대출 받았어요. 그래서 총 3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어요. 하다 보니까 규모를 좀 크게 했어요. 한 사람은 튀기고 한 사람은 뭐 청소하고 할 수도 있겠고 하다 보니까 이제 배달 요원이 필요하겠죠. 배달 요원. 또 어쩔 때는 또 포장도 할 사람 필요하잖아요. 포장. 어떤 사람은 가가지고 또 주문도 사와야 되겠죠. 재료도 사올 사람 필요하겠죠. 그 사원이 한 5명까지 늘어났어요. 그래서 A, B 플러스 종업원이 5명이에요. 총 7명에서 사업을 시작했어요. 하다 보니 잘 될 줄 알았으나 경험 부족으로 장사가 또 쫄딱 망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 돈 처음에 투자한 200만 원 날라가겠죠?
그럼 은행에서 빌린 100만 원 대출금은 갚아야 돼요. 네, 꼭 갚아야 돼요. 누가 갚아야 돼요? A하고 B가 있었고 사원들 5명 있었는데 누가 갚아야 되나요? A, B가 갚아야죠. 사원 5명은요. 100만 원 갚을 책임은 없어요. 그래서 A하고 B는 무한 책임 사원이고요. 이 사원들, 뽑은 사원들은 유한 책임 사원이에요. 책임이 유한돼 있어요. 죄송합니다, 사장님. 저희가 잘 부필하지 못했어요. 이번 달 월급, 이번 달 보너스는 저희가 그냥 안 받은 걸로 할게요. 아니, 받은 걸로 할게요. 네. 몸 건강하세요 하고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두 사람이서 어떻게 돼요? 100만 원을 갚아야 돼요. 왜? 무한 책임 사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합자회사는 무한 책임 사원과 유한 책임 사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역시나 인척회사고요. 무한 책임 사원, 무한 책임 사원은 갚아야 돼요. 100만 원 갚아야 되고, 유한 책임 사원은 갚을 필요가 없는 거죠. 예. 무한 책임 사원. 네. 이 두 사람이서 하겠죠. 두 사람이서 회사를 운영하겠죠. 이 직원 5명은 하라는 대로 하겠죠. 시키는 것만 하면 되겠죠. 한 명의 회사보다는 발전된 형태이다. 자본주 달면에서 근대적 기업 형태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한 명의 회사는 여기 한 명의 회사였어요. 얘보다는 조금 더 발전돼 있다라고 보는 거겠죠. 이번에는 이제 유한 회사예요. 20 내지 50명의 유한 책임 사원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왜 얘네는 무한 책임이 없나요? 무한 책임 안 지려고 만든 게 유한 회사예요. 여기에 대한 설명은요, 제가 주식회사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주식회사 언제 생겼는지, 왜 생겼는지를 하다 보면 이 무한 책임 사원을 하다 보니까 책임이 너무 크거든요. 내 회사 망해서 슬픈데 빚까지 대출금까지 갚으려니 너무너무 슬퍼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유한 책임 사원으로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 원인에 대해서는 주식회사 다음 페이지에서 자세하게 설명해야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여기서는 유한회사는 물촉회사예요. 물론 A라는 B 사장님도 계시겠으나 창립자 사장님도 계시겠으나 대부분의 직원들은 공모를 통해서 뽑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물촉회사라고 그래요. 자본금은 1,000만 원 이상 돼 있고요. 한자의 금액은 5,000원 이상. 이것도 주식회사 설명할 때 또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주식회사의 축소판이고요. 사원수 제한은 50명까지고요. 인격 중심의 물촉회사고요. 자본은 사원총회 특별 결의로 양도가 된다라고 돼 있어요. 여기까지 설명 듣고요. 다음 페이지 주식회사에서 좀 더 자세하게 주식회사란 무엇인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란 무엇인가? 현대사회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전형적인 기업 형태겠죠? 회사 보면 앞에 주 이렇게 써 있잖아. 주, 대한항공 이렇게, 네. 주, 현대차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기업만 얘기하는 거예요. 주, 삼성전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약자입니다. 주주라는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거액의 자본을 조달받는다. 이게 또 무슨 뜻인지 설명드릴게요. 조달된 자본은 주주로부터 독립하여 전문 경영인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다. 요것도 뒤에서 설명 다 할 거예요. 삼성그룹이고요. 포스코, 포항제철, LG그룹이고 현대그룹, 마크예요. 그러면 주식회사가 왜? Why? 왜 생겼느냐? When? 언제 생겼느냐? 궁금하시죠? 여러분들 한번 추정해 보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한 10초 가까이 추정하는 동안 저는 커피 한 잔 마시겠습니다. 목을 좀 쉴게요. 주식회사가 언제 생겼냐면요. 대략 지금으로부터 약 400년 전 어디서 1600년 진짜 초에 1500년도 말부터 했는데 본격적으로 주식회사가 성립이 돼가지고 증권거래소에서 거래가 된 게 1600년도 초예요.
어디서? where가 있군요. where? 어디서? 자본금은 스페인의 자본금을 가지고 어디서 증권거래소가 설립돼서 주식회사의 주권이 거래가 됐냐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설립이 됐다. 뭐가? 증권거래소가, 최초의 증권거래소가. 그러면 주식회사는 아마도 1500년도 말부터 1600년도 초에 생기지 않았을까 라고 보여집니다. 이해가시죠? 언제? 지금부터 약 400여 년 전에 어디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생겼어요. 뭐가? 주식회사가. 그래서 주식회사는 주식이 있잖아요. 주식으로 구성되니까 주식회사예요. 주식을 사고 팔잖아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증권거래소가 생겼어요. 실제로 투자자가 있고 주식거래도 이루어졌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왜, why, 주식회사가 왜 생겼을까요? 여기 이제 궁금하시죠? 앞에서 간단하게 했어요. 왜? 무한책임 사원을 하다 보니까 쫄딱 망하더라. 그래서 유한책임만 짓고 싶어가지고, 무한책임을 유한책임으로 하고 싶어가지고, 내 개인 회사가 아니라 주식회사를 만든 거예요. 이해가시죠? 무한책임을 짓고 싶지 않아가지고, 한 거예요. 제가, 일단 한번 화면을 좀 지워볼까요? 화면을 한번 지워보고 설명을 또 해볼게요. 왜 생겼는가 하면, 이게 조금 역사적인 이야기도 돼 있는데 재밌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경영을 공부하기 때문에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되냐? 주식회사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이 1500년도 중반부터 1600년도 중반까지 100년 정도 전 세계 경제 중심지, 금융의 중심지였었어요. 그래서 네덜란드 상인들이 배를 타고 아프리카를 지나서 베트남을 지나서, 인도를 지나서, 베트남을 지나서, 상해를 지나서 일본까지 무역을 했었어요. 일본까지. 우리 조선까지는 오지 못했으나 일본까지 무역을 했어요. 네덜란드의 그 당시 그 회사들이, 서인도 회사, 동인도 회사 직원들이 무역선을 타고 아프리카를 지나서, 인도를 지나서, 베트남을 지나서, 상해를 지나서 일본까지 와서 무역을 했어요. 무역을 하면서 그때 서인도 회사 직원이 일본에 팔아먹은 상품 중에 하나가 조총이에요. 조총. 기억나시죠? 조총 가지고 일본 지들끼리 치고받고 해가지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국을 통일했죠. 그러고 나서 우리 조선에 임진왜란 침략하러 온 거겠죠. 그게 1592년도잖아요. 그러면 이미 서인도 회사는 그 전에 있었다, 주식회사는 그 전에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겠어요. 어쨌거나 일본까지 왔을 정도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서인도 회사 직원들은 전 세계를 호령하면서 금융과 무역을 했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네덜란드의 무역회사 사장님이 커다란 무역선이 있겠죠. 무지무지 비싼 무역선을 가지고 있는 거겠죠. 그렇죠? 지금으로 치면 뭐 우주항공선을 가지고 있는 거겠죠. 이 무역선에다가 하나 가지고 여러 무역회사들한테, 나 동남아, 일본, 뭐 중국, 상해 가서 물건을 팔아다 줄 테니까 니들 갖다 물건 실으세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무역회사에 있는 각 무역회사들이 물건 갖다 실었어요. 그래가지고 무역선이 떠났는데 중간에 해적도 만날 수 있고 허리케인도 만나서 날아갈 수도 있고, 허리케인은 인도양에 있는 태풍이에요. 날아갈 수도 있고, 뭐 그래 하겠죠. 뭐 무역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선장이 갑자기 마음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무역에 성공해서 진기명기 물건을 가지고 오는데 인도양에 딱 오다 보니까 갈 길도 심란하지만 이거 가져가봤자 사장 좋은 일만 하는 거고 내가 죽을 일 다 해가지고 또 돌아갈 필요 있겠느냐? 그럼 어떻게 해요? 야, 이거 좋은 땅이 있다 보니까 가가지고
페르시아라든가 지금으로 치면 뭐 이란이라든가 뭐 좋은 데 많잖아요. 여기서 뭐 인도 같은 데서 우리 이동 가지고 배에 있는 이동 가지고 흥청망청 잘 먹고 잘 살자 할 수 있잖아요. 안 갈 수도 있고. 그러면 요 무역선을 가진 사장님은 배가 안 돌아오면 어떻게 돼요? 내 무역선을 날리고 내 배에다 물건을 실었던 이 무역회사 사장님들이 내 물건값 돌려줘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죠. 왜? 무한 책임이죠. 이 배에 실었던 물건값까지 다 갚다 보면 나는 내 배도 망했는데 물건값까지 다 갚아주다 보면 망하는 거예요. 열척 보내면 무역선 열척 보내면 도로 한 척이나 두 척 돌아올까 말까인데 그러겠죠? 어쨌거나 그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역회사 이 사장님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무역선 가진 사장님이 안 되겠다. 무한 책임 하지 말고 유한 책임을 해야 되겠다. 나는 배만 투자하겠다. 그리고 너희들이 실는 물건만 니들은 투자해라. 이해가시죠? 안 돌아오면 나는 배만 손해볼게. 너희들이 실는 물건만 손해보면 되지 않겠느냐. 그러나 돌아오면 같이 수익금 서로 챙기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바뀐 거예요. 이해 가시나요? 설명이 잘못된 거죠. 이해가 안 가면. 그래서 무한 책임을 유한 책임으로 바꾸고 싶어가지고 그럼 이 당시에 선주는 배만 투자한 거고 각 물건들은 각 회사 사람들이 기업체가 투자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오늘날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자본금이 1,000만 원이면 주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주식으로. 불특정 다수인들이 이 회사 1,000만 원어치 주식을 사는 거예요. 한 주짜리가 5,000원이에요. 한 주 기본이. 그러면 1,000만 원이면 2,000주인가요? 그렇다고 그래서요. 1,000만 원이면 2,000주인지. 100만 원이면 20줄 거예요. 그렇죠? 1,000만 원이면 200주인가요? 5,000원에다가 5만 원에다가 50만 원에다가 2,000주가 되나 봐요. 2,000주. 그럴 거예요. 어쨌건 5,000원짜리로 1,000만 원이면 2,000주를 발행해서 팔면 되는 거겠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투자죠. 불특정 다수인들한테 주식을 파는 거예요. 그럼 주주는 내 이 회사 주식을 사면 난 주주가 되는 거예요. 투자자. 회사가 잘 되면 나는 투자를 했기 때문에 배당을 많이 받는 거고 회사가 망하면 나는 투자자이기 때문에 원금 다 날리면 끝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렇다는 겁니다. 그 외 자세한 설명은 또 뒤에 나오니까요. 지나가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참고 이해 가는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특징, 자본의 증권화 제도가 있고 유한 책임 제도가 있고 소유와 경영 분리가 있어요. 유한 책임 제도 지금까지 이야기했죠. 주식회사 3대 특징인 유한 책임, 무한 책임을 유한 책임으로 하고 싶어서 주식회사를 설립했다. 까지는 이해가겠죠, 이제. 서로 매입한 주식 범위 내에서 무한 변제 책임을 지는 거고요. 주식에 투자를 유도해가지고 자본 조달이 용이하다라고 돼 있어요. 자본금이 100만 원이면, 총 100만 원이면, 설립자는 나는 40만 원만 투자했어. 40만 원만. 그럼 나머지 60만 원은 투자자들한테 모집하는 거죠. 그럼 나도 40만 원만 투자했기 때문에 40만 원어치 주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100만 원이면 만 원이면 100주 5천 원짜리니까 200주 발행한 거겠죠. 주식을 200주 발행했겠죠. 그럼 나는 40만 원이니까 200주에 80주를 가지고 있는 거겠죠. 80주. 40만 원 했으니까. 그럼 나머지 120주는 일반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투자자고 자본금을 40만 원이 나는 투자했으니까 나는 단지 지금은 주식으로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80주. 나머지 120주는 일반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거고요. 가시죠? 이해가시죠?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80주는 팔고 싶으면 팔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일반 투자자 120주는 자기들끼리 서로 사고 팔고 하는 거죠. 어디서? 증권회사 가서 하는 거예요. 만약에 잘 되면 좋겠으나 망하면 나는 80주 쓰레기 되는 거고 투자자들 120주가 쓰레기 되면 끝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렇다는 겁니다. 자본의 증권화제도 설명했잖아요. 자본금이 100만 원이면 200주 주식으로 다 돼 있어요. 자본이라는 게 자본금 100만 원이 주식 200주로 돼 있는 거예요. 주식 200주. 증권화 제도로 200주가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경영자와 투자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고안됐고요. 주식회사 자본금은 주식으로 돼 있어요. 주식이란 건 매매 양도가 가능하고요. 참여와 탈퇴 가능해요. 내가 삼성전자 주식을 샀어요. 삼성전자, 삼성일렉트로닉, 삼성전자 주식을 샀어요. 그럼 난 주주가 되는 거예요. 근데 팔면은 탈퇴한 거예요. 사면 참여하는 거고요. 내가 가지고 있다가 다른 사람한테 팔면 매매 양도 가능한 거예요. 100주 갖고 있다가 50주 팔았어요. 50주 매매 시킨 거란 말이에요. 이해 가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는 자본금은 100만 원이야. 5천 원짜리 200주로 구성되어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증권화제도. 네, 이 또 증권이 개념은 또 나머지 설명드릴게요. 차후에. 이 시간은 또 그게 아니니까. 이번에 이제 소유와 경영의 분리. 또 설명드려야죠.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돼 있어요. 주주는 사업주주가 있고 투자주주가 있고 투기주주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주식을 사게 되면 여러분들은 사업주주가 되나요? 투자주주가 되나요? 투기주주가 되나요?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주식을 사게 되면 여러분들은 투기주주가 되는 거예요. 투기주주. 나는 투자 목적으로 샀는데 여러분들은 투자 목적으로 살려고 마음은 먹었으나 여러분들의 행위는 투자지만 내가 10,000원에 샀다가 12,000원 되면 팔 거잖아요. 투기하는 거죠. 그럼 사업주주는 처음에 설립자 이병철이가 자본금 난 40만 원 됐어. 그때 이게 사업주주겠죠. 그러겠죠? 그럼 투자주는 누구예요? 애초에 투자한 사람들이겠죠. 뭐 은행, 어디 큰 돈 가진 사람들, 뭐 어디 또 뭐 국민연금 이런 사람들이 이제 뭐 투자주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한번 투자해 놓고 몇 년을 가는 거겠죠, 같이. 뭐 일부 주식은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으나, 그렇죠? 일부 주식은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으나 한 번 주식을 보유하고 오래 가는 사람들이겠죠. 투자 목적으로. 여러분들이 증권회사 가가지고 주식을 사는 경우, 여러분 그렇으니까 여러분 미안한데요. 여러분 옆집 아저씨나 여러분 아버지나 이모, 고모, 작은아버지, 큰아버지 말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다 투기주주다. 쌀 때 사가지고 비쌀 때 팔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투기주주라고 보는 거예요. 삼성전자 샀다가 팔고 대한항공 갔다가 또 사고 팔고 대한항공 사고 팔아서 현대차 사고 팔고 할 거잖아요. 그 다음에 국민은행 사고 팔고 할 거잖아요. 삼성전자 가지고 있으면서 매일 무슨 종목 올라가 있는지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투기주주죠. 여러분들이 친구 만나요. 이성 친구 만나면 여러분들이 그 이성 친구에 대해서 사업주주인가요? 투자주주인가요? 사업 친구인가요? 투자 친구인가요? 투기 친구인가요? 남녀 구분 없이 물어보는 거예요. 이성 친구를 만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 이성 친구의 여러분들은 사업 친구, 투자 친구, 투기 친구 뭐예요? 아직은 투기 친구죠? 나를 어찌 알고 쏘리 그런 분들한테는 쏘리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이니까 네. 이 다음에 결혼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뭐 사업 친구가 되겠죠. 투자 친구 되겠으나 학생일 때는 글쎄 올시다. 어쨌거나 이성 친구 만나면서 자꾸 이 견눈질 하고 있잖아요. 투기주주, 투기 친구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또 뭐 이렇게 뭐 그러지 마시고요. 제 사례가 마음에 안 들면 마음에 안 든다고 하시고 속으로 삭히세요. 소유와 경영의 분리. 그 다음에 이제 소유 경영자가 있고 공용 경영자가 있고 전문 경영인이 있어요. 소유 경영자 이게 뭘까요? 애초에 좀 지우고 지나갈게요. 지우고. 뭐 설명을 길게 할 건 아니나 화면이 너무 복잡하니까요. 여러분들. 네. 투자주주, 사업주주 잊으세요. 그것도 마음에 드는 사람들은 나쁜 사람, 공부하기 싫은 사람. 소유 경영자가 무엇이냐? 처음에
정주영 회장이라고 현대그룹을 만드신 분이에요. 정주영. 여러분 중에 모르는 분도 있지만 아마 많이 더 들어봤을 거예요. 삼성은 이병철, 현대그룹은 정주영이 처음에 설립한 사람이에요. 정주영이 이제 조그맣게 현대건설을 만들었겠죠. 조그맣게 현대건설을 만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정주영이 현대건설을 하다 보니까 혼자, 그때는 사장이었죠, 사장. 내가 설립자면서 소유자면서 사장이에요. 현대건설 조그맣게 차렸어요. 학고방 비슷하게. 근데 하다 보니까 현대건설이 막 건설이 압구정동에다도 아파트 짓고, 강남에도 짓고, 강북에 짓고, 또 뭐 인천에도 짓고, 부산에 짓고, 대구에 짓고, 막 규모가 막 커져요. 또 아파트를 짓다 보니까 또 뭐가 필요하나요? 아파트를 짓다 보니까 시멘트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현대시멘트 만들어요. 또 아파트를 짓려니까 철강이 필요하잖아요. 현대철강 만들어요. 아파트를 짓다 보니까 또 샤시 아시죠? 예, 그 알루미늄인가요? 그래서 KCC 만들어요. KCC. 다 현대그룹이었었어요. 등등등. 뭐 전선 같은 경우 뭐 유리도 필요하고, 현대에서 유리에서는 안 만들었어요. 한국 유리 거 썼어요. 그리고 전선은 만들지는 않았어요. 그냥 뭐 연합전선이라든가 이런 걸 썼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현대건설만 할 때는 정중히 사장을 했는데, 아파트를 지려니까 시멘트 필요하죠. 그래서 시멘트 회사를 또 만들었어요. 철강 회사가 필요하죠. 현대철강 만들었어요. KCC, 타이루라든가 뭐 샷이라든가 KCC 만들었어요. 등등등 막 만들었어요. 다 필요하겠죠. 그 정정이 현대건설 사장하면서 이렇게 다 하려니까 힘들어요. 그래서 현대건설의 사장을, 월급쟁이의 사장을 만들어요. 현대시멘트 월급쟁이 사장 갖다 놔요. 월급쟁이 사장 갖다 놔요. 월급쟁이 사장 갖다 놔요. 그럼 정정이 뭐예요, 이제는? 이걸 총괄하는 회장이 된 거죠, 회장이. 가시죠? 그래서 정정 사장이 이제는 현대건설그룹의 회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현대건설 사장, 고용 경영자가 오는 거예요. 월급쟁이 사장들이 월급쟁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용 경영자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근데 현대가 건설만 한 게 아니잖아요. 자동차도 있잖아요. 금융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많잖아요. 또 많죠? 그러니까 건설 쪽에 또 회장을, 또 고용주를 또 갖다 놔요. 자동차 그룹에 또 회장을 또 갖다 놓고 밑에 또 사장들을 막 갖다 놔요. 뭐 자동차 사장에는 누구, 모비스 사장도 있을 것이고, 각가지 부품의 사장들이 쭉 있겠죠. 금융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정정 회장은 뭐 하겠어요? 현대건설그룹의 회장이 있고 자동차 그룹의 회장이 있는데, 자기는 이제 왕회장이 돼요. 왕회장이 돼가지고 건설그룹 회장, 자동차그룹 회장, 금융그룹 회장을 관리하는 거겠죠. 그러면 경영 누가 해? 이제는 전문 경영이 하는 거죠. 전문 경영이. 이런 식으로 바뀌어갔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소유와 경영 분리. 이게 주식회사 특징,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재밌었죠? 지나갈게요. 주식회사 설립 절차, 정관 작성, 투자 의무 확정, 이렇게 순서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설립 절차. 이런 게 있다면 보시면 되고요. 이 다음에 여러분들이 회사 설립할 때 그때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이런 게 있다라고만 하시면 돼요. 주식회사 기구에는 주주총회가 있고, 이사 및 이사회가 있고, 감사 있고, 고문 있고, 사회이사 있잖아요. 우리 학교에도 보면 이사장님, 이사회가 있죠? 이사장님도 이렇게 있고, 감사도 있잖아요. 그렇죠? 고문은 모르겠어요.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주식 대중화와 기업 공개 정책, 종업원 지휘제도. 이게 뭔 말이냐? 주식회사가 처음에 이제 100만 원 가지고 출발했어요. 100만 원 가지고 조그맣게 시작했는데, 장사를 하다 보니까 규모가 막 커져요. 막 커져. 뭐 분점도 내고 싶고, 공장도 하나 더 짓고 싶고, 해외 진출도 하고 싶고, 종업원도 또 많이 뽑아야 되고, 인테리어도 해야 되고, 기계도 막 사와야 되고, 컴퓨터 사와야 되고, 리모델링 해야 되고, 돈이 많이 필요하죠. 그렇죠? 그럼 그래서 이번엔
300만 원으로 만들려고 그래요. 그럼 얼마가 더 필요해요? 처음에 100만 원이었는데 300만 원으로 만들려니까 200만 원이라는 돈이 더 필요하게 되는 거겠죠. 그 미만은 어떻게 돼요? 이거를 투자자들한테 모으는 거죠. 주식을 새로 만들어서 판매하는 거예요. 주식을 팔면서 투자자들한테 모으는 거겠죠. 그럼 너도 나도 이 회사 주식을 사겠다고 사람들이 투자를 하겠죠. 문제는 요 200만 원을 새로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걸 우리가 증자라고 그래요. 자본금을 증가시킨다. 자본금을 증가시킨다 해서 증자라고 그래요. 200만 원 중에 20%, 즉 40만 원어치. 40만 원이면 주식이 몇 주인가요? 만 원에 두 개니까 80주인가요? 맞나요? 80주죠? 5천 원짜리가 80개 있으면 40만 원 되겠죠? 200만 원을 자본금을 증가시켜야 되는데 그 중에 20%인 40만 원, 즉 80주는 종업원들한테 파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200만 원의 자본금을 늘릴 때, 내가 자본금을 늘릴 때 그 중에 20%는 의무적으로 종업원들한테 먼저 팔아야 돼요. 그러면 실제 일반 투자자한테 파는 거는 80%만 파는 거예요. 자본금 200만 원 늘릴 때 160만 원만 일반 투자자한테 파는 거고 20%는 종업원들한테 우선적으로 팔아요. 그래서 종업원들은 그 회사의 주주가 되는 거예요. 그 회사의 20%가 종업원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종업원들도 발언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사의 노동조합도 무시를 못하는 게 노동조합은 종업원들이 모인 단체잖아요. 그 노동조합도 바로 2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게 노동조합이에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취업 할 때 주식회사에 취업하게 되면 언젠가 그 회사가 자본금을 늘릴 때 여러분도 그 회사 주식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게 종업원 지주제도예요. 왜 이런 제도를 만들었느냐? 기업의 민주화, 경영 합리화 이바지역에서 만들었고요. 정책적으로 유도했고요. 지원 방안을 마련했고요. 국민 경제적 의미로 만들었어요. 주식 대중화 이제 의를 말하는 거예요. 기업 공개 정책. 주식 대중화 소득 재분배로 근로자 재산 형성하기 위해서 만들었고요. 우리 사주 재택 저택 공개 이첩과 이렇게 요걸 말하는 거겠죠. 그렇죠? 조금은 지주도 개념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럼 주식 대중화 기업 공개 이첩 나머지 세 개를 말하는 거겠죠. 정주영이 회사를 혼자만 독차지했었는데 일반이면 너희만 혼자 돈 벌지 말고 일반 대주들한테 같이 공개해라. 그래서 이렇게 한 거예요. 여기까지 주식 대중화 경계 정책 그리고 종업원 지주도 여러분께 설명했어요. 아마 이건 뒷장에 또 나올 것 같아요. 종업원 지주도 또 나오죠. 종업원들이 왜 그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느냐? 기업이 종업원들에게 우리 사주를 갖도록 하는 제도. 우리 회사 주식을 우리 사주라고 그래. 우리 회사 주식 줄여서 우리 사주를 갖도록 하는 거예요. 왜? 우리 회사 주식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근로의욕이 상승되겠죠. 회사 발전은 곧 나의 발전. 이직률이 감소하겠죠. 우리 회사 주식 가지고 있으니까. 저축 장려가 되겠죠. 퇴직금 제도 보완되겠죠. 다른 회사 가게 되면요. 경력이 작아지잖아요. 경력 작아지면 그 회사에서 주식 발행할 때 조금 받아요. 주식을 발행할 때 경력과 직급 비례해서 나눠주거든요. 종업원 지주제도라는 영어 약자 같아요. 유상으로도 주고 무상으로도 주고 근로에 의한 분여도 주고 공로주 업적을 내세우면 주식도 주는 경우도 있어요. 이윤 배분제에 의한 분배이윤도 주고 있고요. 무상 또는 유상 뭐냐면 우리 주식 자본금을 증가시킨다고 그랬잖아요. 자본금 증가 그걸 증자라고 한다고 그랬죠. 증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돈 받고 하는 경우가 있고 무상증자라는 게 있어요. 유상증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증자 그럼 다 유상증자를 알면 돼요. 무상증자는 뭐냐? 이거는 다음에 또 여러분께 설명할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무상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회사가 갑자기 돈을 막 벌었을 때 어떤 경우가 있냐면 다음에 시간이 많이 돼가지고 네, 벌써 40분 지났거든요. 마지막 1교시 조합기업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조합기업이란 두 사람 이상의 사람이 경영주체가 되는 인적 공동기업이고요. 공동기업이지만 별개 형태로서 단일의 행위주체가 되지 않는 회사다 라고 되는 거고, 조합의 재산은 조합원들의 공유재산이에요. 종합 자체 재산이 아니고 종합원들이 투자한 거기 때문에 조합재산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마지막 같으네요. 무한 책임과 업무 집행 책임을 하는 영업자가 있고 유한 책임을 지는 익명조합원이 있고, 따라서 익명의 조합기업이다. 익명조합기업과 합자회사는 다르다. 법인기업이 아니고요. 익명조합원 신분은 외부에 드러나지 않고요. 조합의 운영은 영업자가 단독 처리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상법상의 인명조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도 사실 조합에 대해서는 이렇게 많이 알고 있지는 않고, 제가 지금까지 만나고 속해본 적은 없기 때문에 이상 주식회사는 잘 알죠. 땡큐. 이상으로 1교시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